김서연은 벽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 8시 30분. 또 혼자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그릇 중 하나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혼자만의 저녁을 시작했다. 결혼한 지 3년. 처음엔 이런 일이 가끔이었다. 박진호는 은행 차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다. 회식이 있다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변명은 언제나 그럴듯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진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짜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알아.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언제나 똑같은 말이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시작되고 그 사이에서 서연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즐거웠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찾아오는 적막감은 견디기 어려웠다. 서연은 자신이 외로움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현관으로 향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문 앞에 장우석이 서 있었다. 진호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 서연보다 3살 많은 우석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석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진호 형이 또 야근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저녁이라도 같이 하려고요. 우석은 편의점 봉지를 들어 올렸다. 맥주와 안주거리들이 들어있었다. 아, 그럴 필요 없는데. 형이랑 난 진짜 달라요. 형은 일만 알고 형수님을 너무 혼자 두는 것 같아서. 우석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서연은 그저 친구의 배려로 받아들였다. 사실 혼자 있기 싫었던 것도 맞았다. 그럼 들어오세요. 서연은 우석을 맞아들였다. 우석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맥주를 따랐다. 형수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우석의 시선이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서연은 어딘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진호 형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일만 생각해요. 형수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형이랑 난 정말 달라요. 저라면 형수님 같은 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텐데. 우석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선을 넘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우석 씨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거니까요. 우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했어요. 형수님도 혼자 계시지 말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을 닫고 나서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우석의 시선과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분명 친절한 의도였을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한밤중에 진호가 돌아왔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문 여는 소리에 잠깐 깨어났다. 미안해. 깨웠어? 괜찮아. 고생했어. 진호는 피곤한 듯 바로 침대에 누웠다. 서연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당연해져 버렸다. 서연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한 달이 지났다. 진호는 승진 준비로 더욱 바빠졌다. 주말에도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피곤하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진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미안. 월요일까지 끝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그럼 점심이라도 같이. 서연아, 지금 정말 바빠. 나중에 하자.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요즘 진호는 항상 이랬다. 집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있었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화면 속 연예인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내가 원하던 결혼이 이런 건가? 서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형수님, 오늘 날씨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우석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진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다. 카페에서 만난 우석은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써 있어요. 진호 형은 정말 두네요. 이렇게 좋은 부인을 두고도 모르다니. 우석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다. 저도 이해해요. 형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하지만 형수님 마음도 생각해야죠. 우석 씨는 정말 다르시네요. 형이랑 저는 진짜 달라요. 저는 형수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석의 눈빛이 깊어졌다. 서연은 뭔가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이런 관심이 반갑기도 했다. 형수님, 혹시 제가 너무 나서는 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그런데 형수님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우석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으로도. 형수님은 더 행복해져야 해요. 지금처럼 혼자 견디시면 안 돼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진호는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석 씨랑 커피 마셨어. 응? 아, 그래. 우석이가 뭐래? 진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별거 없어. 그냥 안부 인사하고. 그래. 우석이는 착한 놈이야. 내가 심심할 때 좋겠다. 진호의 무심한 반응에 서연은 허탈했다.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밤에 잠들기 전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런 삶이 당연해졌을까? 처음엔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한 집에 사는 남이 된 것 같았다. 옆에서 진호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뭘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다. 형수님, 오늘 즐거웠어요. 형수님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우석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간단히 답했다. 저도 좋았어요. 고마워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서연이 학원에서 돌아오니 현관에 진호의 구두가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거실로 들어가니 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진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기대에 찬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아, 잠깐 이리 와. 진호가 손짓했다. 서연이 가까이 가자 진호는 뒤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꽃다발이었다. 뭐야, 이게?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했어. 서연은 깜짝 놀랐다. 언제 이후로 이런 깜짝 선물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고마워. 정말 예쁘다. 서연이 꽃다발을 받아들자 진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있어.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커플 스파 티켓이었다. 고급 스파 리조트의 커플 패키지였다.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제대로 쉬면서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인가. 진호가 자신에게만 집중할 시간을 갖는 것. 정말? 일은 괜찮아? 이번엔 정말 비워뒀어. 핸드폰도 꺼놓고 너랑만 있을 거야.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우리도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 희망이 피어올랐다. 고마워, 여보. 정말 오랜만이다. 진호가 서연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진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요즘 너무 바빠서 내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괜찮아. 이해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약속해. 진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진호가 말했다. 참, 우석이가 요즘 너랑 자주 만난다면서? 서연은 잠깐 움찔했다. 아, 가끔 커피 마시고 그래. 심심할 때. 그래, 다행이다.
내가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주니까 우석이가 챙겨주네. 진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서연은 안도하면서도 묘한 기분이었다. 우석이 참 좋은 친구야. 너한테도 잘해주고. 응. 근데 혹시 못 가면 우석이랑이라도 다녀와. 진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서연은 어이없어서 웃었다. 무슨 소리야? 커플 스파를 자기 친구랑 가라고? 그냥 농담이야. 아무튼 우석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을 때 너 챙겨주니까. 진호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남편은 우석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서연 자신도 우석의 진짜 마음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그동안 쌓인 이야기도 하고. 응, 나도 기대돼. 서연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보낼 시간이 기대됐다. 휴대폰이 울렸다. 우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수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서연은 메시지를 보고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별것 아닌 일상 대화로 생각하며 답장을 보냈다. 진호가 주말에 스파 가자고 해서요. 아, 그래요? 형이 드물게 로맨틱하네요. 부럽습니다. 우석의 답장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주말이 기다려질 뿐이었다. 밤에 진호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서연은 오랜만에 행복했다.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연아. 서연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역시 내 남편이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번 주말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다. 자신의 단순한 답장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토요일 오후, 서연과 진호는 스파 리조트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로비와 은은한 아로마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와, 정말 멋지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예약하신 박진호 님이시죠? 리셉션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진호가 신분증을 건네며 확인 절차를 밟았다. 커플 스파 패키지로 예약해 주셨네요.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키카드와 안내서를 건넸다. 서연은 가슴이 설레었다. 스파 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진호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잠깐만 미안. 진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뭐, 지금, 아니, 내가 휴가 중이라고 했잖아. 전화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알겠어. 지금 당장 가야겠어. 30분이면 충분하겠지?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설마 또 일 때문에. 진호가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진짜 급한 일이 터져서. 여보,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했잖아. 나도 정말 가기 싫어. 하지만 지점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진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다. 그도 이 상황이 싫다는 걸 알 수 있었다. 30분만. 아니, 최대 1시간만. 일 처리하고 바로 돌아올게.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줘. 혼자요? 미안해. 예약 시간 놓치면 아까우니까 먼저 시작해. 내가 오면 중간에라도 합류할게. 진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일 다신 없을 거야. 진호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며 택시를 잡았다. 서연은 홀로 스파 입구에 서 있었다. 손님, 괜찮으시죠? 남편분께서 급한 일이 생기신 것 같은데.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네, 30분 후에 오신다고 해요. 그럼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예약 시간이 지나면 다음 대기자가 있어서요.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진호 말대로 예약비가 아까웠다. 네, 먼저 시작할게요. 남편이 오면 중간에 합류시켜주세요. 직원이 서연을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또 일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았다. 이쪽이 커플 룸입니다. 남편분이 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문을 열자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다. 가운데 커튼으로 살짝 나뉜 두 개의 마사지 베드가 있었다. 은은한 조명과 향이 분위기를 만들었다. 준비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가운으로 갈아입고 베드에 누웠다. 진호가 빨리 와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랐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분이 오셨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안도했다. 역시 진호가 약속을 지켰구나. 이안, 늦었어. 커튼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호 같았지만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이었다. 아마 급히 와서 숨이 차서 그런가 보다. 곧이어 옆 베드에 누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사지가 시작되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마사지사가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커튼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평소 진호와 달라 보였다. 체격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움직임도 달랐다. 여보, 일 잘 처리했어? 서연이 물어봤다. 응, 뭐 그런 대로. 대답은 왔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 진호보다 톤이 낮고 억양도 미묘하게 달랐다. 서연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설마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 직원이 남편이 왔다고 했는데 마사지사의 손길도 점점 이상해졌다. 처음엔 정중했는데 어느새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았다. 실례지만 이 마사지는 좀... 커플 마사지니까 당연하죠. 남편분도 똑같이 받고 계시잖아요. 마사지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때 마사지사가 속삭였다. 아내분 아니시죠?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네. 옆에 계신 분이요. 아내분 아니시죠?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마사지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분 아니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사지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마사지를 진행했다. 커튼 너머를 다시 보려고 했지만 각도상 정확히 볼 수 없었다. 그림자만 어렴풋이 보였다. 분명 사람이 누워있는 건 맞는데 그 실루엣이 진호와 달라 보였다. 여보?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러봤다. 네, 대답은 왔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 진호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낮고 억양도 미묘하게 차이가 났다. 서연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마사지사의 손길도 점점 더 이상해졌다. 처음엔 어깨와 등이었는데 이제는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다. 저 잠깐만요. 서연이 몸을 움찔했다. 괜찮아요. 커플 마사지는 원래 이래요. 남편분도 받고 계시잖아요. 마사지사의 말에 서연은 옆을 봤다. 정말 누군가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호가 맞을까? 잠깐, 제가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지금 중간에 끊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사지사가 서연의 움직임을 제지했다. 손길이 더욱 대담해졌다. 서연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었다. 뭔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었다. 저기요, 정말 이상해요. 제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마사지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커튼 너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진호 것 같지 않았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무서웠다. 이건 마사지일 뿐이야. 서연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마사지사의 손이 더욱 아래쪽으로 향했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다. 안 돼요. 그만해 주세요. 손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옆분도 똑같이 받고 계시잖아요. 서연은 커튼을 잡고 당기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약 진호가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이라면. 여보, 나야. 괜찮아? 커튼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확실히 달랐다. 진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숨이 막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누구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뭔 소리야? 나 진호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호가 아니었다. 서연은 확신했다.
공포가 온몸을 휩쌌다. 여기는 어디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진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마사지사도 이상했다. 계속 애매한 대답만 하면서 이상한 마사지를 계속하려고 했다. 서연은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마사지사가 어깨를 눌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커튼 너머에 그 사람이 또 말했다. 자기야, 괜찮아. 그냥 마사지야.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저 사람은 절대 진호가 아니다. 서연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진호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모든 상황이 달라 보였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었다. 뭔가 계획된 일이었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진호는 분명 전화를 받고 나간다고 했다. 그럼 예약은 그대로 진행된 건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이건 마사지일 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서연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모든 게 이상했다. 마사지사의 태도, 옆 사람의 목소리, 심지어 이 공간의 분위기까지. 마사지사의 손길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었다. 그만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사지사는 멈추지 않았다. 커플 마사지는 원래 이래요. 남편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 제 남편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마사지사가 잠깐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마사지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태어난 척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사지 받으면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뭔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었다. 커튼 너머에 그 사람이 또 말했다. 여보, 괜찮아. 나야, 진호야. 하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그 목소리가 완전히 낯설게 들렸다. 진호를 흉내내려고 하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서연의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다.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당신 누구예요? 서연이 커튼을 향해 소리쳤다. 나 진호야. 왜 이래? 그 사람의 대답에서 당황함이 느껴졌다. 연기가 들통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서연은 커튼을 잡았다. 당장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님, 진정하세요. 마사지사가 서연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공포가 섞여 나왔다. 커튼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도 더 이상 진호 흉내를 내지 않는 것 같았다. 서연의 심장이 광적으로 뛰었다. 손에 땀이 촉촉했다. 온몸이 떨렸다. 이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커튼을 젖히고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커튼 끝을 잡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서연은 천천히 커튼을 당기기 시작했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컸다. 서연이 커튼을 젖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옆 베드에 누워있던 사람은 남편 진호가 아니라 장우석이었다. 우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태어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깜짝 놀라셨죠?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석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형은 못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제가 왔죠. 우석의 말에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예요? 왜 당신이? 형수님도 혼자 오기 뭐하고 저도 마사지 받고 싶어서 괜찮잖아요. 우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럼 왜 진호 흉내를 낸 거예요? 언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 우석이 발뺌했다. 하지만 서연은 분명히 들었다. 우석이 진호인 척 연기했다는 걸. 상황을 정리했다. 진호가 전화를 받고 나간 사이에 우석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게 진호 대신 마사지를 받은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다. 형수님,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큰일 아니잖아요. 우석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태도에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큰일 아니라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이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우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우석 씨,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뭘 설명해요? 그냥 마사지 받은 거잖아요. 진호가 모르게요? 형이 못 왔으니까 제가 대신 온 거죠. 어차피 예약비 아까우니까. 우석의 말에서 계획성이 느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예약을 바꾼 건 당신이에요? 서연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제가 바꿨어요. 형이 못 온다고 하니까 대신 받자고. 우석이 태연하게 인정했다. 서연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형수님이 혼자 받기 뭐 하잖아요. 제가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같이 받아들였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어차피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네요. 우석의 말에서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계획적이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건 범죄예요. 범죄라니요. 그냥 마사지 받은 건데. 제 동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명백한 범죄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형수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넘어가면 돼요. 우석이 다가오며 말했다. 제 입만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형한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순간 서연은 우석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서연은 휴대폰 녹음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우석의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다. 우석 씨,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석은 여전히 태연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옷을 챙겼다. 어디 가세요? 나가요. 이 더러운 곳에서요. 서연은 서둘러 스파룸을 나왔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서연은 로비로 향하며 휴대폰으로 영수증과 예약 관련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했다. 예약 담당 직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다. 예약자가 바뀐 게 맞나요? 네, 오늘 오후에 연락이 와서 변경되었습니다. 누가 연락했나요? 박진호 님 본인이 연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은 확신했다. 우석이 진호 행세를 하며 예약을 변경한 것이다. 서연은 모든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남겼다. 예약 변경 내역, 영수증, 담당 직원 정보까지.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사흘 후, 서연은 집에서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우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진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손에 휴대폰을 하나 더 들고 있었다. 서연아, 이상한 일이 있어서 진호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야? 회사 내 책상에 휴대폰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우석이 휴대폰이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사진들이 있더라고. 진호가 우석의 휴대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연의 실루엣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스파에서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다. 이게 뭐야? 당신 사진 같은데? 진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서연은 마침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여보, 앉아. 말해줄 게 있어. 서연은 진호를 소파에 앉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석의 지속적인 접근, 스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 뭐라고?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믿기지 않으면 이거 들어봐. 서연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우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제가 예약을 바꿨어요. 제 입만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진호는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서연은 스파에서 찍어둔 모든 사진들을 보여줬다. 예약 변경 내역, 영수증, 직원 확인서까지. 우석이가 정말 이런 짓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 친구이자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런 일까지 생기게 했구나. 진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석이 문제였어.
그래도 내가 너를 더 신경 썼다면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도 마음이 아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다음 날 서연과 진호는 함께 경찰서에 갔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불법 촬영, 사칭,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우석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다. 사흘 후 우석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달 후 서연과 진호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둘 사이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저녁만큼은 우리만의 시간으로 정하자. 진호가 제안했다. 좋아.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서연도 동의했다. 상담사가 말했다. 두 분이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지신 것 같네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시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사랑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나도 사랑해, 여보. 서연은 생각했다. 사랑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서약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였다는 것을. 커튼 하나가 경계였다면 이제 우리의 경계는 서로를 향한 신뢰였다. 그날 밤 서연과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이제 그 커튼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